네, 2021 섹터별 증시 전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5G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맥락에서 통신주를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장민준 연구원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 통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먼저 5G 쪽을 짚어봐야겠죠. 5G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1,000만 가입자 달성이 가능한지 내년은 전망이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통신 서비스 업체 쪽에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5G 가입자인데 아마 지금 10월 자료가 나오게 되면 1,00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미 1,000만이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G 가입자가 1,000만이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5G가 시작이 된 이후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들이 계속 있으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0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비용을 넘어서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기초해서 내년을 전망해 보면 무선 쪽에서 이익이 좀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1,000만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통신 3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내년에 통신 3사 ARPU 성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G 가입자가 1,000만이 넘어섰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5G 가입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ARPU를 끌어올릴 거에 대한 기대감, 이제 월 평균 이제 비용이 고객들의 비용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저는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ARPU 측면으로 보게 되면 통신 3사 ARPU가 17년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선택 약정률이 20에서 25%로 상향됐었던 부분이 가장 컸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작년까지 많이 희석이 된 상황이고 이제는 이러한 이슈들은 더 이상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19년 4분기부터 사실은 5G 가입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통신사들의 멤버십 할인 효과, 차감 효과가 이제 매출 할인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ARPU가 계속 빠지는 결국 계속 바닥에서 유지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5G 가입자들이 1,000만이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ARPU도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RPU,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말하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쪽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리는 쪽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신사 입장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입자가 이끄는 어떤 실적 개선의 가능성. 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통신사들이 지금 B2B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B2B 서비스라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 쪽이 가장 크게 좀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좀 보게 되면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코로나19 이후로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는 홍콩, 일본, 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가장 좀 지리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한국에서의 통신사에게 임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통신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결국 수도권 근처에 부지를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임대해주는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단 안정성이 핵심이고 앞으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업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SK텔레콤,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결국 통신뿐만 아니라 비통신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3분의 1이 비통신 쪽에서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이 성장한다라고 보면 여전히 내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11번가가 이끄는 지금 아마존과의 어떤 협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 이커머스, SK 브로드밴드와 웨이브의 어떤 미디어 콘텐츠 사업 그리고 AGC캡스의 보안 사업이 우리가 성장하는 미래 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비통신 쪽에서의 성장을 우리가 주가에는 아직 미반영시킨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에도 여전히 실적 개선 가능성과 그 본업에서의 실적 개선 가능성과 자회사들의 상장 스토리, 원스토어라든지 11번가 같은 실적이 잘 나오는 자회사들의 상장 스토리가 결국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5G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자회사들의 성장세까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뭐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죠. 다음 KT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좀 KT는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사실 SKT와 KT가 주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SKT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시즌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자회사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B2B 매출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B2B 매출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YOY로 거의 17% 이상이 성장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 쪽 특히 B2B 매출의 성장 가능성은 본업에서의 프리미엄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당 메리트는 이제 SK텔레콤이 가장 강하지만 지금 뭐 KT도 그 배당 상향 성장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는 어떤가요? 매출 성장세 비교해 볼까요? U+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5G 쪽, B2B 쪽을 통신 나머지 타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LG U+ 같은 경우에서는 본업을 키울 거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쉐어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수익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 최근에 나왔던 하웨이 이슈가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웨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G 뭐 가입자부터 데이터 센터 시장의 현황, 또 기업별로 현재 실적 상황과 분위기를 짚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연구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 내년 통신 기업 중에 탑픽을 꼽자면 어느 기업입니까? 일단 SKT를 지금 여전히 탑픽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본업에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결국 5G 투자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가입자 1,000만이 넘어선 시점부터는 알프가 반등이 되고 결국 매출이 올라감으로써 고정비 효과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사수에는 결국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원스토어로 시작으로 한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 스토리가 결국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1등 기업 SK텔레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년도 통신 기업들의 전망을 좀 들어보는 시간 장민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